안녕하세요. 우리 안과 김종욱, 우기냥 간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에 촬영했던 유리체 절제술 편을 보시고 질문을 해주셔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로 달아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같은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과 나누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콘텐츠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전체 유리체 절제술과 부분 절제술의 차이점입니다. 네. 이전의 유리체 절제술은 모두 거의 대부분 전체 유리체 절제술이었는데요. 이제 부분 유리체 절제술이 최근에 이제 자꾸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비문증 때문인데요. 특정 비문증의 경우에는 한 군데 모여서 굉장히 큰 덩어리로 있는 그런 비문증도 있거든요. 그 특정 비문증만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술식이 부분 유리체 절제술인데요. 제가 오렌지 양을 초빙해놨습니다. 오렌지의 껍질이 이제 망막과 수정체라고 생각하시고 이 오렌지의 과즙이 유리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유리체 중앙에 커다란 혼탁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괴로운 비문증이 될 텐데요. 전체 유리체를 다 절제하지 않고 이 과즙의 센터에 해당하는 이 혼탁만 딱 제거하는 수술, 이런 거를 부분 유리체 절제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전체 유리체 절제술은 이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 안구 모형처럼 3포트, 그러니까 구멍 3개를 뚫고 하나는 조명, 하나는 관류액, 하나는 유리체 칼을 넣고 유리체 절제술을 표준적으로 시행하는데 후유리체 박리를 일으킨 다음에 유리체를 통째로 드러내는 이제 그런 시술을 전체 유리체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유리체 절제술을 하고 난 공간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그 공간들은 어떤 것들로 채워지는지. 네. 모형에서 보시면 관류액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빨대가 관류액이 들어가는 통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가야 될 텐데요. 이제 노란에서 관류액을 계속 부으면서 유리체 절제 칼이 유리체를 계속 제거하는 동안 빈 공간이 생길 거잖아요. 빈 공간으로 계속 이제 생리식염수나 등장액이 자동으로 중력에 의해서 계속 안으로 떨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수술이 진행하게 되고 결국 빈 공간은 생리식염수나 등장액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유리체 수술 이후에 나타나는 백내장 발병입니다. 유리체 절제술을 하게 되면 이 유리체 안에 공간이 모두 비잖아요. 이 안에 공간은 수술 중에는 생리식염수로 차 있다가 수술 후에는 체액으로 교환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피와 비슷한 성분의 액체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 전에 유리체가 있을 때 수정체와 망막이 대사하는 방식하고 크게 다르진 않지만 대사 속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수정체와 망막의 대사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백내장은 굉장히 빨리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중심으로 했을 때 수술 직후, 1년 후, 10년 후 어느 시점을 중심으로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백내장의 발병률은 점점 높아지겠지만 유리체 절제술을 하게 되면 결국은 유리체 절제술을 하지 않은 눈에 비해서 백내장은 무조건 빨리 생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후유리체 박리와 백내장의 연관성입니다. 네, 후유리체 박리는 이제 유리체와 망막이 연결된 부분을 이제 인위적으로 수술적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술식인데요. 이 후유리체 박리가 일어난다고 해서 반대편에 있는 백내장이 더 빨리 생기거나 늦게 생기거나 할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전체 유리체 절제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유리체 절제술의 일부분인 후유리체 박리술이 백내장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생리적인 후유리체 박리 후에 유리체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수술 중에 후유리체를 박리를 만들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유리체와 망막의 연결 부분이 점점 루즈해져서 후유리체 박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유리체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요. 박리된 유리체들은 엉킨 그물같이 자기들끼리 더 엉겨 붙습니다. 오렌지 안에 과즙이 더 밀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그러니까 단백질 농도가 유리체 한쪽에서는 단백질 농도가 높아지고 후유리체 박리가 있었던 망막 후쪽에서는 체액의 농도가 높아지고 단백질의 농도는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이 단백질이 엉켜 있다가 시간이 감에 따라서 단백질이 점점 붕괴되는, 그러니까 단백질의 농도가 점점 낮아지고 스스로 단백질이 없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실제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유리체광 속의 단백질의 농도는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모형과 친숙한 오렌지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훨씬 쉬운 것 같아요. 도움이 되었을까요? 네네. 유리체 절제술을 이해시키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안과 수련인들도 그렇고요. 동료 의사들한테 설명할 때도 항상 어려움을 느끼는데요. 질문해 주신 분들에게 이제 저희가 제작한 콘텐츠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다른 구독자들도 유리체 절제술의 과정을 이해하는데 또 비문증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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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의 기본은 이건가? 좋아요하고 구독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거든요. 좋아요도 하지 말고 구독도 하지 마세요. 그냥 추천 뜨면 그냥 보시고요. 정 보고 싶으면 구독해도 되는데 저는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